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이 수술 성공하면 제가 100억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진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된다. 수진, 정신 나갔어? 김정한 과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한다. 5% 확률에 내 인생 전부를 걸 셈이야?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수진이 마이크를 똑바로 보며 말한다. 저는 의사니까요.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이에요. 주변 의료진들이 술렁인다. 무모하다는 시선, 걱정스러운 시선, 그리고 조금의 존경스러운 시선까지 뒤섞여 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해. 헤이든 박사가 고개를 젓는다. 이런 수술엔 최소 3명에서 4명의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이수진은 수호의 목걸이를 만지며 조용히 답한다. 그럼 도와주실 건가요? 침묵이 흐른다. 긴, 무거운 침묵이. 응급실의 침묵이 길어진다. 모든 의료진이 이수진을 바라보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 5% 확률의 수술, 그것도 마이클 톰슨의 딸이라는 부담감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다. 미안해, 수진. 헤이든 박사가 고개를 돌린다. 너무 위험해. 실패하면 우리 모두 끝이야. 수진아, 현실을 봐. 윌슨 박사도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등을 돌린다. 이건 도박이야. 그것도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하나둘 의료진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한다. 결국 응급실에는 이수진과 마이클, 그리고 몇 명의 간호사들만 남는다. 선생님, 마이클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한다. 정말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이수진도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 해도 이런 고난도 수술을 혼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10년 전 수호를 구하지 못했던 그 무력감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때였다.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다가온다. 간호사 민지였다. 27세의 그녀는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수술 간호사 중 하나였다. 선생님, 민지가 조용히 말한다. 저도 10년 전에 동생을 잃었어요. 그때도 모든 의사들이 위험하다며 수술을 거부했죠. 이번엔 다르길 바라요. 이수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친다. 하지만 간호사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의사가 더 필요해요. 이런 수술은 내가 도와주지. 뒤에서 낮고 안정된 목소리가 들린다. 모두가 돌아보니 데이비드 교수가 서 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경외과 전문의였고 이수진의 멘토이기도 했다. 교수님, 이수진이 깜짝 놀란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세요. 실패하면 교수님 명성도. 명성? 데이비드 교수가 씁쓸하게 웃는다. 의사라면 때로는 무모함도 필요해. 계산만 하다가는 구할 수 있는 생명도 놓치게 되거든. 그의 눈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30년 전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했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수진이 망설인다. 하지만은 없어. 데이비드 교수가 단호하게 말한다. 우리는 의사야. 환자를 살리는 게 우리 일이지 확률을 계산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야. 그때 또 다른 발걸음이 들린다. 마취가의 김정우 박사였다.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의 그가 이런 위험한 수술에 자원하다니. 마취는 제가 맡겠습니다. 김정우 박사가 간단히 말한다. 30년 전 고향 시골병원에서 비슷한 수술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드디어 수술팀이 구성되었다. 이수진을 중심으로 데이비드 교수, 김정우 박사, 그리고 민지 간호사. 최소한의 인원이지만 각자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클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다. 아직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이수진이 냉정하게 말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 준비가 한창이다. 민지를 비롯한 간호사들이 발빠르게 수술 도구들을 정리하고
각종 의료 장비들을 점검한다. 긴장감이 수술실 전체를 감싸고 있다. 환자 이송 완료. 제시카가 수술대 위로 조심스럽게 옮겨진다. 17세 소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 곳곳에서 흘러나온 피로 인해 참담한 모습이다. 김정우 박사가 마취 준비에 들어간다. 혈압 50에 80, 맥박 불규칙.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이수진이 말한다. 급하게 마취하면 더 위험해져요. 데이비드 교수가 CT 필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본다. 뇌출혈 부위가 3곳. 경추 손상도 생각보다 심하군. 정말 어려운 케이스야. 포기하고 싶으세요? 이수진이 물어본다. 아니. 데이비드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는다. 오히려 더 흥미롭군. 이런 수술을 성공시키면 의학계에 큰 발전이 될 거야. 새벽 4시 드디어 수술이 시작된다. 메스. 이수진이 침착하게 말한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 10년간의 훈련과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첫 번째 절개가 시작된다. 두개골을 열어 뇌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출혈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석션, 지혈부터 해야겠어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다. 데이비드 교수가 옆에서 세심하게 지켜본다. 잘하고 있어, 수진아. 내 아버지가 너 정도일 때 딱 이랬지. 이수진의 아버지 역시 유명한 외과 의사였다. 하지만 10년 전 의료사고로 인해 명예를 잃고 세상을 떠났다. 그때의 상처가 이수진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2시간이 지났다. 첫 번째 출혈 부위 봉합에 성공했지만 아직 2곳이 더 남아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김정우 박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한다. 70에 40까지 내려갔습니다. 수혈 준비. 이수진이 지시한다. 3시간째 2번째 출혈 부위도 성공적으로 봉합했다. 이제 마지막 고비만 남았다. 가장 까다로운 부위였다. 여기가 제일 위험해. 데이비드 교수가 말한다.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조금만 실수해도 할 수 있어요. 이수진이 단호하게 말한다. 수호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4시간째 마침내 뇌수술이 완료된다. 맥박 안정, 혈압 정상 수치 회복. 김정우 박사가 기쁜 목소리로 외친다. 해냈어요. 1차 수술 성공입니다.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직 경추 수술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것은 뇌수술만큼이나 위험하다. 잠깐 휴식하고 2차 수술 들어가죠. 데이비드 교수가 말한다. 그런데 30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진다. 재출혈. 민지가 외친다. 혈압이 급락하고 있어요. 혈압 60에 40까지 떨어져요. 민지의 다급한 외침에 수술실이 아수라장이 된다. 재출혈이야. 이수진이 급히 봉합 부위를 확인한다. 1차 수술 부위에서 다시 피가 나고 있어. 데이비드 교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이상해. 봉합이 완벽했는데 왜 갑자기 2차 수술 들어갑니다. 이수진이 결연하게 말한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데이비드 교수에게 응급 연락이 온 것이다. 수진아, 미안해. 데이비드 교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한다. 다른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내가 직접 가봐야 해. 뇌동맥류 파열 환자야. 교수님까지 가시면 저 혼자. 일단 시작해봐. 내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올게. 데이비드 교수가 급히 나가고 수술실에는 이수진과 간호사들만 남는다. 가장 어려운 2차 수술을 혼자서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그때 김정한 과장이 수술실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간다. 잠시 15년 전 과거를 회상하며 생각하고 있었다. 젊은 김정환이 비슷한 고난도 수술에 도전했다. 당시 그도 환자를 살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김정환이 환자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이 살인자야. 우리 아들을 돌려내. 환자의 어머니가 그를 향해 소리친다. 그날 이후 김정환은 변했다. 더 이상 위험한 수술은 하지 않겠다고, 안전한 길만 선택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사로서의 열정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 되었다. 과장님, 간호사가 김정환을 부른다. 이수진 선생님이 혼자서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정환의 손이 떨린다. 1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안 돼. 또 실패하면. 그가 중얼거린다. 하지만 수술실에서는 이수진이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제출혈 부위를 찾아 봉합하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민지가 외친다. 50에 30까지 내려갔어요. 심정지 올 수 있어요. 김정우 박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한다. 그때 갑자기 김정환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스친다. 10년 전 김수호 환자 때의 일이다. 10년 전 과장님 17세 교통사고 환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시 젊은 의사가 물었다. 너무 위험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야. 김정환이 단호하게 말했다. 병원 이사님도 수술 불허 의견이시고. 하지만 환자보다 우리가 먼저야. 실패하면 우리가 망한다고. 그날 밤 김수호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진 누나가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 순간 저 아이. 김정환이 수술실 안에 이수진을 바라본다. 혹시 그때 그 아이의 누나인가? 수술실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주요 혈관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한 것이다. 안 돼. 이수진이 절규한다. 이러면 정말.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벌컥 열린다. 비켜. 김정환 과장이 급히 수술실로 들어온다. 내가 한다. 모두가 놀란다. 그동안 위험한 수술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던 김정환이 스스로 뛰어든 것이다. 과장님. 이수진이 당황한다. 하지만 말 말고 옆으로 비켜. 김정환이 수술용 장갑을 끼며 말한다. 그의 눈에는 15년 만에 다시 보는 의사로서의 결의가 타오르고 있다. 김정환이 출혈 부위를 확인한다. 상황은 정말 심각했다. 주요 동맥이 터져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다. 여기야. 바로 여기가 문제다. 김정환의 손놀림이 신속해진다. 15년간 잠들어 있던 그의 실력이 되살아나고 있다. 과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괜찮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는다. 김정환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수진은 그를 도우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던 김정환이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클램프, 여기를 눌러. 김정환이 지시한다. 봉합사 준비.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마치 수년간 함께 수술해온 팀처럼 자연스럽다. 30분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난다. 출혈이 완전히 멈추고 제시카의 바이탈 사인이 안정되기 시작한다. 혈압 상승? 60에 90으로 회복. 김정우 박사가 기쁜 목소리로 외친다. 맥박도 정상, 뇌압도 안정권.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김정환과 이수진이 서로를 바라본다. 적대적이던 관계가 한순간에 동료애로 바뀐 것이다. 과장님, 이수진이 말문을 연다. 미안했다. 김정환이 먼저 말한다. 15년간 겁쟁이로 살았어. 너를 보니까 예전에 내가 보였다. 그래서 더 맞고 싶었나 봐. 무슨 말씀인지. 내 오빠 말이야. 김수호. 10년 전에 수술을 거부한 것도 나였어. 김정환의 목소리가 떨린다. 내 트라우마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생명을 포기했지. 이수진의 눈이 커진다. 10년간 궁금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15년 전에 나도 너처럼 덤벼들었어.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일념으로. 김정환이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하지만 실패했고
그 후유증이 너무 컸어. 의료소송, 언론 보도, 동료들의 시선. 모든 게 지옥 같았지. 그래서 안전한 길만 선택하게 됐어. 위험한 수술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하지만 그게 옳지 않았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제시카가 회복실로 이송된다. 모든 의료진이 안도의 숨을 내쉰다. 정말 해냈네요. 민지가 감격스러워한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야. 김정환이 조용히 말한다. 이게 의사의 본 모습이야. 15년간 잊고 있었던. 그때 데이비드 교수가 급히 돌아온다. 어떻게 됐어? 상황이 어떻게? 성공했어요, 교수님. 이수진이 지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김정환 과장님이 구해주셨어요. 데이비드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김정환을 바라본다. 정환이가? 정말이야? 김정환이 고개를 끄덕인다. 오랜만에. 진짜 의사 일을 한 것 같아. 수술이 끝나고 3일이 지났다. 제시카는 중환자실에서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처음에는 눈을 깜빡이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다. 마이클은 딸 곁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다. 회사 일은 모두 부사장에게 맡기고 오직 딸의 회복에만 집중했다. 아빠, 제시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응, 제시카. 아빠가 여기 있어. 마이클이 딸의 손을 꼭 잡는다. 아프지? 조금. 하지만 괜찮아. 제시카가 미소를 짓는다. 나 살아있구나. 마이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며칠 전만 해도 영영 들을 수 없을 줄 알았던 딸의 목소리였다. 그때 이수진이 회진을 위해 들어온다. 제시카, 오늘 기분은 어때요? 이수진이 다정하게 묻는다.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인다. 다행이에요. 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이고요. 이대로 회복되면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클이 이수진에게 다가온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둘은 복도로 나온다. 마이클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다.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이클이 깊이 고개를 숙인다. 우리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건 의사의 당연한 일이에요. 이수진이 담담하게 말한다.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마이클이 고개를 젓는다. 100억을 제시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돈이 필요 없다고 하셨죠.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사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마이클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10년 전 수호의 수술을 막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선생님, 마이클이 망설이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걸 보세요.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이수진이 봉투를 열자 수많은 송금 기록이 들어있다. 모두 10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들이다. 김수진 어머님 앞 치료비 지원, 이수진 장학금, 김보미 생활비 보조. 이수진의 손이 떨린다. 이게 뭔가요? 10년간 익명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도 떨린다. 어머님 치료비, 선생님 의대 학비. 모두 제가 보낸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이수진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묻는다. 수호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수진의 얼굴이 굳는다. 역시 알고 있었구나. 네, 제 오빠입니다. 이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한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이클이 무릎을 꿇는다. 10년 전 제가 수술을 막았어요. 위험하다는 이유로, 병원 평판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복도가 조용해진다. 지나가던 간호사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발걸음을 멈춘다. 그날 밤 수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이클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제 결정 때문에 한 아이의 꿈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보내신 건가요?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다. 속죄였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들어 이수진을 바라본다. 수호가 꿈꿨던 의사. 누나가 대신 이뤄주길 바랐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린다. 10년간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 수호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고 더 속죄하고 싶었어요. 1개월 후 제시카의 퇴원날이다. 그동안 기적적으로 회복한 제시카는 이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 걷기도 자연스럽고 말하기도 또렷하다. 신경학적 후유증도 거의 없었다. 정말 퇴원이에요? 제시카가 신나게 묻는다. 네, 모든 검사 결과가 완벽해요. 이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이제 집에서 편히 쉬면서 천천히 일상으로 복귀하시면 돼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제시카가 이수진의 손을 꼭 잡는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얻은 것 같아요. 병원 로비에는 많은 의료진이 모여 있다. 제시카의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5% 확률의 기적을 만들어낸 이수진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다. 제시카 양,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김정한 과장이 따뜻하게 말한다. 네, 과장님도 고마웠어요. 제시카가 밝게 웃는다. 그런데 제시카, 이수진이 말한다.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시카가 망설임 없이 답한다. 선생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이수진의 눈에 뿌듯함이 서린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공부 많이 해야 해요. 이수진이 웃으며 말한다. 네, 열심히 할게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마이클과 제시카가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한다. 마이클이 이수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다. 선생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이건 이수진 의료 장학재단 설립 서류예요. 네. 이수진이 놀란다. 돈이 없어서 의사의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선생님 이름으로 말이에요. 마이클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한다. 수호의 꿈이 더 많은 아이들을 통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수진이 감격스러워한다.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이것도 속죄의 일부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본받았으면 해요. 제시카가 아버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선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며 손을 흔든다. 선생님, 의대에서 다시 만나요. 이수진도 손을 흔들어 답한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다. 저녁 무렵 이수진은 병원 옥상에 올라간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그녀는 목에 걸린 수호의 목걸이를 만지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수호야, 누나가 해냈어.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 이수진이 혼잣말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용서가 뭔지 알 것 같아. 미워하는 것보다 구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구나. 제시카의 기적적 회복 소식은 곧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5% 확률의 수술을 성공시킨 젊은 한국계 여의사의 이야기는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로 각광받았다. 한국계 여의사 이수진, 100억 거절하고 기적의 수술 성공. 5% 확률을 뛰어넘은 의료진의 헌신. 돈보다 생명을 택한 진정한 의사정신. 각종 언론 매체에서 앞다투어 이수진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이수진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선생님,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두 정중히 거절해 주세요. 이수진이 답한다. 저는 그냥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병원 내 분위기는 달랐다. 이수진의 성공으로 인해 병원의 명성이 크게 올라갔고 동료 의사들의 시선도 변했다. 수진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 헤이든 박사가 감탄한다.
처음엔 무모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젊은 열정이야. 윌슨 박사도 인정하는 표정이다.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반응도 있었다. 너무 위험한 도박이었어. 한 선배 의사가 동료에게 속삭인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실패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그래도 환자는 살았잖아. 다른 의사가 반박한다. 한 번의 성공이 모든 걸 정당화하지는 못해. 의학은 확률과 통계의 학문이라고. 이수진은 이런 시선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중요한 건 제시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김정한 과장이 이수진을 찾아온 것이다. 수진아, 시간 좀 있어? 김정한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네, 과장님. 둘은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김정한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김정한이 입을 열었다. 15년간 내가 얼마나 비겁하게 살아왔는지. 과장님, 아니, 끝까지 들어봐. 김정한이 손을 들어막는다. 내 덕분에 깨달았어. 의사가 된 이유를 말이야. 김정한의 눈에 결의가 서린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위험하다고 피하지 않을 거야. 환자가 필요하면 내가 먼저 나서겠어. 이수진이 감동한다. 정말 고마워요, 과장님. 고마워할 건 내가 더 많아. 내가 나를 다시 의사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때 김정한의 핸드폰이 울린다. 병원에서 온 응급 연락이다. 네, 김정한입니다. 네, 지금 응급 환자가.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김정한이 전화를 끊고 이수진을 본다. 응급수술이야. 복잡한 케이스라고 하네. 김정한이 일어서며 말한다. 함께 가볼까? 이수진도 자리에서 일어난다. 네, 같이 가요. 둘은 병원으로 향한다. 김정한의 발걸음에 예전과 다른 자신감이 느껴진다. 병원에 도착하니 또 다른 응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8세 남자아이가 교통사고로 실려온 상황이었다. 아이의 부모는 평범한 직장인 부부로 마이클 톰슨처럼 거액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환자 상태가 어때? 김정한이 급히 물어본다. 복부 내출혈이 심하고 비장 파열이 의심됩니다. 응급실 의사가 보고한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예요. 김정한이 CT 영상을 확인한다. 상황이 심각했다. 이거 꽤 까다로운 케이스네. 김정한이 중얼거린다. 예전 같았다면 김정한은 너무 위험하다며 더 큰 병원으로 이송을 권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준비하자. 김정한이 단호하게 말한다. 우리가 한다. 과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다른 의사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실패하면 어쩌라고? 김정한이 반문한다. 환자를 포기하라고? 그럼 우리가 의사인 이유가 뭐야? 이수진이 김정한을 바라본다. 완전히 달라진 그의 모습에 감동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수진이 말한다. 고마워. 김정한이 미소 짓는다. 함께 하자. 수술이 시작된다. 김정한의 손놀림은 15년 전에 그 열정적인 의사 모습을 되찾았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출혈 부위 확인. 김정한이 지시한다. 지혈 완료. 이수진이 응답한다.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는다. 마치 수년간 함께 수술해온 파트너처럼 자연스럽다. 3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성공입니다. 간호사가 기쁜 목소리로 외친다. 김정한이 마스크를 벗으며 깊은 숨을 쉰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정말 잘했어, 과장님. 이수진이 진심으로 말한다. 너 덕분이야. 김정한이 답한다. 내가 나에게 용기를 줬어. 수술실 밖에서는 아이의 부모가 기다리고 있다. 김정한이 나가서 소식을 전한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요.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정한의 가슴이 따뜻해진다.
15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의사로서의 보람이었다. 그날 밤 김정환과 이수진은 병원 옥상에서 대화를 나눈다. 정말 달라지셨어요. 이수진이 말한다. 예전의 열정을 되찾으신 것 같아요. 내 덕분이야. 김정환이 진심으로 말한다. 나를 다시 의사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저도 많이 배웠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거요. 앞으로도 함께하자. 김정환이 제안한다. 우리 같은 팀이 되면 못할 게 없을 거야. 이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2개월이 지났다. 이수진과 김정환의 팀워크는 병원 내에서 화제가 되었다. 어려운 케이스들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두 사람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따로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다. 이수진이 회진을 돌고 있을 때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다. 이수진 선생님, 응급 환자입니다. 이수진이 급히 응급실로 내려가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간호사 민지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다. 민지. 이수진이 달려간다.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예요. 다른 간호사가 설명한다. 퇴근길에 사고가 났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이수진이 민지의 상태를 확인한다. 복부 뇌출혈과 함께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민지야, 괜찮아? 이수진이 민지의 손을 잡는다. 민지가 힘없이 눈을 뜬다. 선생님, 아파요.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이수진이 다짐한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CT 촬영 결과 척추 손상이 심각했고 복부 뇌출혈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김정환이 급히 달려온다. 상황이 어때? 심각해요.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척추 손상이 심하고 뇌출혈도. 김정환이 영상을 확인하고 표정이 굳는다. 정말 어려운 케이스였다. 이거 성공률이 낮을 것 같은데. 김정환이 솔직하게 말한다. 그래도 해야죠. 이수진이 단호하게 말한다. 민지는 제 동료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알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김정환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어려울 거야. 두 사람이 수술 준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환자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그리고 이수진에게는 소중한 친구였다. 선생님, 민지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수진의 손을 잡는다. 무서워요. 괜찮을 거야. 이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말한다. 내가 꼭 구할 거야. 만약이 안 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수진이 강하게 말한다. 넌 꼭 살아날 거야. 약속해. 수술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엔 이수진의 손이 평소보다 많이 떨린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진정해, 수진아. 김정환이 옆에서 격려한다. 평소처럼 하면 돼. 네. 알겠어요. 하지만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다. 척추 손상 부위가 복잡했고 신경 손상 위험도 높았다. 이건 정말. 이수진이 중얼거린다. 할 수 있어. 김정환이 격려한다.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게 없잖아. 5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마침내 성공한다. 성공입니다. 마취가 의사가 외친다. 이수진이 주저앉는다. 너무나 긴장했던 탓에 온몸에 힘이 빠진다. 정말 잘했어. 김정환이 이수진의 어깨를 토닥인다. 민지가 정말 고마워할 거야. 3일 후 민지가 의식을 되찾는다. 선생님, 민지가 약한 목소리로 부른다. 응, 민지야. 괜찮아? 이수진이 달려간다. 다리는 괜찮은가요? 걱정 마. 완전히 회복될 거야. 이수진이 안심시킨다. 민지가 눈물을 흘린다.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수진도 눈물을 참지 못한다. 동료를 구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온다. 민지의 회복은 순조로웠다.
2주 만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민지가 감사 인사를 한다.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거지. 이수진이 겸손하게 답한다. 그 사이 이수진과 김정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어려운 케이스들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다른 병원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대학병원 원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수진 선생, 우리 병원으로 오지 않겠어? 원장이 제안한다.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겠어. 하지만 이수진은 거절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가 좋아요. 이수진이 정중하게 말한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고 저를 믿어주는 환자들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수진에게는 여러 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세인트 메리 병원이 그녀에게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김정환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병원에서 과장 승진과 함께 이직 제안을 해왔지만 그 역시 거절했다. 왜 안 가세요? 이수진이 궁금해한다. 더 좋은 조건인데. 너 때문이야. 김정환이 솔직하게 답한다. 내가 나를 다시 의사로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혼자 가겠어? 과장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많잖아. 김정환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더 많은 환자들을 구해야지. 그 즈음 제시카에게서 편지가 왔다.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여전히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의사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치료로 환자들을 돕고 싶어요. 이수진은 편지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구한 생명이 또 다른 꿈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병원을 찾아왔다. 바로 데이비드 교수였다. 그는 몇 달 전 더 큰 대학병원으로 이직했었다. 교수님, 이수진이 반갑게 인사한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구나. 데이비드 교수가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소문 많이 들었어. 정말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더니.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모두 내 실력이야. 데이비드 교수가 자랑스러워한다. 그런데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어. 네. 우리 병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젊고 실력 있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특수 의료팀 말이야. 데이비드 교수가 설명한다. 너를 팀장으로 모시고 싶어. 이수진이 놀란다. 저를요? 그래. 내가 보여준 의사 정신과 실력이면 충분해. 조건도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야. 하지만 이수진은 고민에 빠진다. 분명 좋은 기회지만 지금의 동료들을 떠나기는 싫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지. 좋은 답변 기다릴게. 데이비드 교수가 떠난 후 이수진은 김정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다. 좋은 기회잖아. 김정환이 말한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과장님과 민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보야. 김정환이 웃으며 말한다. 기회는 잡아야 하는 거야. 여기서 계속 있으면 뭐해?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리고 언제든 여기 올 일이 있으면 도와줄게. 김정환이 격려한다. 내가 어디 가든 우리는 동료잖아. 이수진이 감동한다. 김정환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뭉클해진다. 며칠 후 이수진은 결정을 내린다. 이수진은 일주일 내내 고민했다. 데이비드 교수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다. 더 큰 병원에서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컸다.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보낸 시간들, 김정환과 함께 성장해온 경험들, 그리고 민지를 비롯한 동료들과의 인연들이 소중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네요. 민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민지가 따뜻하게 말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 선생님이니까 잘하실 거예요.
고마워, 민지야. 그때 응급실에서 연락이 온다. 또 다른 응급 환자가 들어온 것이다. 이수진 선생님, 급하게 오세요. 이수진이 급히 응급실로 달려간다. 이번에는 60대 노인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상황이었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이수진이 물어본다. 혼자 사세요. 간호사가 답한다. 근처 상인들이 발견해서 신고했어요. 이수진이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 즉시 심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김정환 과장님 어디 계세요? 이수진이 묻는다. 다른 수술 중이세요. 이수진이 혼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심장 수술을 혼자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까요? 간호사가 제안한다. 이수진이 잠시 고민한다. 이송하는 게 안전한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송 시간을 고려하면 환자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때 10년 전 수호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때도 모든 의사들이 위험하다며 이송을 권했었다. 수술합니다. 이수진이 결심한다. 지금 당장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선생님 혼자서는 할 수 있어요. 이수진이 단호하게 말한다. 수술이 시작된다. 정말 어려운 케이스였다. 혈관이 복잡하게 막혀 있었고 심장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2시간째 이수진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혼자서 하기에는 정말 벅찬 수술이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김정환이 들어온다. 미안, 늦었어. 김정환이 급히 수술복을 입으며 말한다. 상황이 어때? 과장님. 이수진이 반가워한다.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해보자. 두 사람의 협력으로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3시간 후 마침내 성공한다. 성공입니다. 간호사가 기쁜 목소리로 외친다. 수술이 끝나고 두 사람은 복도에 앉아 휴식을 취한다. 정말 잘했어. 김정환이 이수진을 칭찬한다.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을 거야. 과장님이 오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교수 제안은 어떻게 할 거야? 김정환이 묻는다. 이수진이 잠시 생각한다. 방금 전 수술을 하면서 확신이 섰다. 거절할 거예요. 이수진이 말한다. 왜? 좋은 기회인데. 여기가 좋아요. 과장님도 계시고 민지도 있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여기 있잖아요. 김정환이 미소를 짓는다. 정말 착한 아이야, 너는. 착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이수진이 웃으며 답한다. 여기서 제가 가장 필요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이수진은 데이비드 교수에게 정중히 거절 의사를 전한다. 그래, 알겠어. 데이비드 교수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수진의 선택 이후 세인트 메리 병원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다. 이수진과 김정환의 팀워크는 더욱 견고해졌고 병원의 명성도 계속 올라갔다. 그러던 중 특별한 환자가 들어왔다. 5살 여자아이 소희였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로 여러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선생님, 제발 우리 소희를 도와주세요. 소희의 어머니가 이수진 앞에 무릎을 꿇는다. 다른 병원에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이수진이 소희의 검사 결과를 살펴본다. 정말 복잡한 케이스였다. 심장의 주요 혈관들이 선천적으로 잘못 연결되어 있었다. 정말 어렵긴 하네요. 이수진이 솔직하게 말한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요? 소희 어머니의 눈에 희망이 스친다. 일단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여러 전문의와 상의해보고요. 이수진은 김정환과 함께 소희의 케이스를 검토한다. 이거 정말 어려운 수술이야. 김정환이 CT 영상을 보며 말한다. 소아심장 수술 전문의가 필요할 텐데 저희 병원에는 없죠? 이수진이 아쉬워한다. 그렇지. 하지만
김정환이 잠시 생각한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서울대 병원의 박민수 교수님. 소아심장 수술의 권위자시지. 연락해 보실 수 있나요? 한번 해볼게. 다행히 박민수 교수가 협력하기로 했다. 일주일 후 그가 세인트 메리 병원을 방문한다. 소희 양의 케이스를 봤는데 정말 까다롭군요. 박 교수가 말한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이수진이 기뻐한다. 단 최소 3명의 전문의가 함께 해야 해요. 그리고 수술 시간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이수진과 김정환이 서로를 바라본다. 정말 큰 도전이 될 것 같다. 해보죠. 이수진이 결심한다. 소희를 위해서. 나도 동감이야. 김정환이 동의한다. 수술 준비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정말 대대적인 준비가 필요했다. 특수 장비들도 대여해야 했고 수술팀 구성도 신중하게 해야 했다. 민지야, 이번 수술에서 수간호사 역할 해줄 수 있어? 이수진이 부탁한다. 물론이죠. 민지가 기꺼이 받아들인다. 소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어요. 드디어 수술 당일이 왔다. 소희의 부모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린다. 우리 소희 괜찮겠죠? 소희 아버지가 불안해한다. 네,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이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최고의 의료진이 함께하니까요. 수술실에는 긴장감이 흐른다. 5살 아이의 작은 심장을 수술해야 하는 부담감이 모든 의료진을 짓누른다.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수 교수가 말한다. 이수진과 김정환이 양옆에서 도움을 준다. 정말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수술이었다. 3시간째 첫 번째 난관을 만난다. 혈관 연결 부위에서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한 것이다. 지혈, 박 교수가 지시한다. 이수진이 신속하게 대응한다. 그녀의 손놀림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6시간째 두 번째 난관이 온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심박 조율기 준비. 김정환이 외친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하지만 의료진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다. 9시간 후 마침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성공입니다. 박 교수가 기쁜 목소리로 선언한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해내고야 말았다. 소희의 수술 성공 소식은 곧 의료계의 화제가 되었다. 다른 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을 성공시킨 것이다. 세인트 메리 병원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정말 대단해요, 선생님. 민지가 감탄한다. 이렇게 어려운 수술도 해내시다니. 혼자서 한 게 아니잖아. 이수진이 겸손하게 답한다. 모두가 함께 해낸 거야. 소희는 수술 후 빠르게 회복되었다.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왔고 2주 후에는 일반 병실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여줬다. 선생님, 소희가 이수진을 보고 달려온다. 고마워요. 소희야, 이제 아프지 않지? 이수진이 소희를 안으며 묻는다. 네, 이제 안 아파요. 마음도 안 아파요. 소희의 순진한 말에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이런 순간들이 의사로서 가장 행복한 때다. 소희의 퇴원날, 소희의 부모가 감사 인사를 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소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요. 이수진이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그런데 소희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케이스의 환자들이 계속 찾아오기 시작했다.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어려운 케이스들이었다. 선생님, 환자가 너무 많아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이렇게 계속 어려운 수술만 하시면 몸이 견딜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수진은 요즘 너무 바빴다. 어려운 수술이 연이어 계속되면서 제대로 쉴 시간도 없었다. 괜찮아. 이수진이 말한다.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하지만 김정환은 걱정이 되었다. 이수진이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수진아,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김정환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렇게 계속하면 내가 쓰러질 거야. 저는 괜찮아요. 이수진이 대답한다. 하지만 며칠 후 정말로 문제가 생겼다. 수술 중에 이수진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낀 것이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놀라며 묻는다. 잠깐. 어지러워. 이수진이 잠시 멈춘다. 수진아. 김정환이 급히 다가온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계속해요. 이수진은 끝까지 수술을 마무리했지만 수술 후 검사를 받아본 결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원인이었다. 당분간 쉬어야 해요. 의사가 진단한다. 이렇게 계속 무리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수진은 쉬기 어려웠다.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쓰러지면 누가 환자들을 돌봐요? 민지가 걱정한다. 그래서 쉴 수가 없어. 이수진이 답한다. 그때 김정환이 제안한다.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다른 의사들도 참여시키자. 내 혼자 모든 걸 감당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은 없어. 김정환이 단호하게 말한다. 우리가 팀이잖아. 팀이면 함께 해야지. 이수진이 감동한다. 정말 든든한 동료가 있다는 게 고마웠다. 그날 이후 세인트 메리 병원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어려운 케이스들을 여러 의사가 함께 담당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수진 혼자 모든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였다. 몇 주 후 세인트 메리 병원에 새로운 의사가 부임했다. 서울대 병원에서 온 정유진이라는 30대 초반의 여성 흉부외과 의사였다. 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그녀가 자기소개를 한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반가워요. 이수진이에요. 이수진이 악수를 청한다. 정유진은 서울대 병원에서 실력을 인정받던 의사였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세인트 메리 병원을 선택했다고 했다. 왜 여기를 선택하셨어요? 이수진이 궁금해한다. 이수진 선생님 때문이에요. 정유진이 솔직하게 답한다. 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어요. 진짜 의사가 뭔지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유진의 눈에 존경의 빛이 서린다. 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수진이 부끄러워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존경해요. 정유진이 진심으로 말한다. 정유진의 합류로 세인트 메리 병원의 의료진은 더욱 든든해졌다. 그녀는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협진 수술이 며칠 후 있었다. 심장과 폐를 동시에 수술해야 하는 복잡한 케이스였다. 제가 흉부 쪽을 담당할게요. 정유진이 말한다. 고마워요. 그럼 저는 심장 쪽을 맡을게요. 이수진이 답한다. 두 사람의 첫 번째 협업이 시작된다. 처음이라 서로 호흡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잘 맞았다. 오른쪽 폐엽 절제 완료. 정유진이 보고한다. 심장 판막 수술도 끝났어요. 이수진이 응답한다. 김정환이 옆에서 지켜보며 감탄한다. 두 사람 호흡이 정말 좋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세 사람은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정말 잘했어요. 이수진이 정유진을 칭찬한다. 선생님도요. 역시 소문대로 실력이 대단하세요. 정유진이 답한다. 이제 우리 팀이 더 강해졌네. 김정환이 기뻐한다.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겠어? 그때 민지가 들어온다. 선생님들, 새로운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래요. 세 의사가 동시에 일어선다. 가보자. 김정환이 말한다. 응급실에 도착해 보니 30대 남성이 산업재해로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 심장, 폐, 간 모두 손상을 입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케이스네요. 정유진이 CT 영상을 보며 말한다. 세 장기를 동시에 수술해야 해요. 이수진이 분석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도 해야죠. 김정환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환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새 의사가 서로를 바라본다. 정말 어려운 도전이 될 것 같다. 함께 해보죠. 이수진이 말한다. 네, 함께해요. 정유진도 동의한다. 드디어 세인트 메리 병원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수술이 시작된다.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시작되었다. 심장, 폐, 간을 동시에 수술해야 하는 전례 없는 케이스였다. 3명의 의사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담당했다. 이수진이 심장을, 정유진이 폐를, 김정환이 간 수술을 맡았다. 그리고 민지를 비롯한 최고의 간호팀이 이들을 뒷받침했다. 1단계 심장 수술 시작합니다. 이수진이 선언한다. 폐 절제 준비 완료. 정유진이 답한다. 간, 부분 절제술 준비됐어요. 김정환이 보고한다. 세 사람이 동시에 다른 부위를 수술하는 모습은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 같았다. 각자의 파트를 완벽하게 연주하면서도 전체적인 하모니를 놓치지 않았다. 3시간째 첫 번째 위기가 온다.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혈압 50에 30까지 떨어졌어요. 마취가 의사가 외친다. 수혈량을 늘려. 김정환이 지시한다. 심박수도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이수진이 긴장한다. 하지만 새 의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30분 후 환자 상태가 다시 안정되었다. 6시간째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온다. 폐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다. 폐동맥에서 갑작스런 출혈이 시작되었다. 대량 출혈. 정유진이 외친다. 석션, 지혈 클램프, 혈압이 다시 떨어져요. 민지가 급하게 보고한다. 이수진이 심장 수술을 잠시 멈추고 정유진을 돕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정유진이 지시한다. 두 사람의 완벽한 협력으로 출혈이 멈춘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을 소모한 상태였다. 9시간째 마지막 고비가 온다. 간 수술 도중 주요 혈관이 손상된 것이다. 이건 정말. 김정환이 당황한다. 과장님, 침착하세요. 이수진이 격려한다.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그래, 할 수 있어. 김정환이 다시 집중한다. 세 의사가 함께 마지막 위기를 극복한다. 이수진과 정유진이 김정환을 도우며 손상된 혈관을 성공적으로 복구한다. 12시간 후 마침내 모든 수술이 끝난다. 성공입니다. 마취가 의사가 기쁜 목소리로 외친다. 정말 해냈네요. 정유진이 지쳐서 주저앉는다. 대단했어, 모두들. 김정환이 감격스러워한다. 이수진은 말없이 환자를 바라본다. 12시간의 사투 끝에 한 생명을 구해낸 것이다. 수술실 밖에서는 환자의 가족들이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나요? 환자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묻는다. 성공했습니다. 이수진이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린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환자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인사한다. 새 생명을 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이수진이 겸손하게 답한다. 이 성공 사례는 곧 의료계의 큰 화제가 되었다. 세 장기 동시 수술의 성공은 의학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었다. 정말 대단해요. 정유진이 이수진에게 말한다. 선생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저도요. 이수진이 답한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팀이 된 것 같아. 김정환이 뿌듯해한다. 세인트 메리 병원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어려운 케이스들이 몰려들었다. 이수진, 김정환, 정유진으로 구성된 의료팀은 연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70대 노인 환자가 들어왔다. 말기 암 환자로 다른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한 케이스였다. 가족들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네요. 김정환이 안타까워한다. 한번 해보죠.
이수진이 결심한다.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수술 중에 환자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결국 수술대에서 세상을 떠났다. 시간을 기록합니다. 오후 3시 27분. 마취과 의사가 조용히 말한다. 수술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모든 의료진이 고개를 숙인다. 이수진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최근 몇 달간 연속 성공에만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작스런 실패가 큰 상처가 되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네, 괜찮아요. 이수진이 대답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다. 환자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도 어려웠다. 죄송합니다. 이수진이 깊이 고개를 숙인다. 최선을 다했지만 알고 있어요. 환자의 아들이 말한다. 아버지도 선생님들이 끝까지 노력해 주신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오히려 가족들이 의료진을 위로해주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이수진은 병원 옥상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수호의 목걸이를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수호야, 의사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수진이 혼잣말을 한다. 모든 환자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김정환이 올라온다. 여기 있었구나. 김정환이 이수진 옆에 선다. 과장님, 실패도 의사의 몫이야. 김정환이 조용히 말한다. 성공만 있을 수는 없어. 그래도 너무 아파요. 이수진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다. 아픈 게 정상이야. 아프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김정환이 위로한다. 그 아픔이 우리를 더 나은 의사로 만들어줘. 며칠 후 정유진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젊은 환자의 폐 수술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실패한 것이다. 제가 뭔가 실수를 했나요? 정유진이 자책한다. 아니에요. 이수진이 위로한다.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때로는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저도 며칠 전에 같은 경험을 했어요. 이수진이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신중하고 겸손한 의사로 만들어줬어요. 새 의사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성공에만 취해 있던 자만심을 버리고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환자를 대하게 되었다.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자. 김정환이 말한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도 필요해. 네, 과장님. 이수진과 정유진이 동시에 답한다. 그 후로 세 사람의 의료 서비스는 더욱 완성도가 높아졌다. 기술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함도 갖추게 된 것이다. 1년이 지났다. 세인트 메리 병원은 이제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수진, 김정환, 정유진의 의료팀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많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병원을 찾아왔다. 바로 제시카였다. 1년 전 5% 확률의 수술로 생명을 구한 그 소녀가 의대생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선생님, 제시카가 밝게 인사한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시카? 이수진이 반갑게 맞이한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 의대생이 된 기분이 어때? 정말 어려워요. 제시카가 웃으며 답한다. 하지만 즐거워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거든요. 병원 견학을 왔다고 했지? 김정환이 웃으며 묻는다. 네, 실습과제로 병원 견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을 선택했죠. 이수진이 제시카에게 병원 곳곳을 보여준다. 응급실, 수술실, 병동을 둘러보며 의료진들의 하루 일과를 설명해준다. 와, 정말 바쁘시네요. 제시카가 감탄한다. 바쁘지만 보람있어. 이수진이 답한다. 환자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이 나거든. 점심시간에 새 의사와 제시카가 함께 식사를 한다. 제시카, 의대 생활은 어때? 정유진이 묻는다. 힘들지만 재밌어요. 특히 해부학이 흥미로워요. 제시카가 답한다. 해부학이? 김정환이 놀란다.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저는 사람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야 더 잘 고칠 수 있잖아요. 제시카의 눈이 반짝인다. 이수진이 감동한다. 정말 의사가 될 자질을 가진 아이구나 싶었다. 어떤 과를 선택할 생각이야? 이수진이 묻는다. 신경외과요. 제시카가 망설임 없이 답한다. 선생님처럼요. 신경외과는 정말 어려워. 김정환이 걱정한다. 밤새 수술하는 일도 많고. 괜찮아요. 저는 각오되어 있어요. 제시카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듯이 저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요. 며칠 후 제시카의 견학이 끝났다. 마지막 날 그녀가 이수진에게 편지를 건넨다.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수진이 편지를 펼쳐본다. 선생님께 1년 전 저를 구해주신 것은 단순히 제 생명만이 아니었어요. 제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까지 구해주신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지금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선생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의사가 되어 돌아오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시카 드림.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고마워, 제시카. 정말 멋진 의사가 될 거야. 네, 꼭 그렇게 될게요. 제시카가 떠난 후 이수진은 더욱 큰 보람을 느꼈다. 자신이 구한 생명이 또 다른 의사의 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이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수호야,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이수진이 혼잣말을 한다. 내가 꿈꿨던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 바람에 실려온 제시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미래의 의사가 될 그 소녀의 밝은 꿈이 이수진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2년이 더 흘렀다. 세인트 메리 병원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병원이 되었다. 이수진은 신경외과 과장으로 승진했고 김정환은 의료원장이 되었다. 정유진도 흉부외과 과장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직책이 바뀌어도 세 사람의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어려운 케이스에도 용기 있게 도전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오후에 특별한 연락이 왔다. 과장님, 응급 환자입니다. 민지가 급하게 보고한다. 어떤 환자인가요? 이수진이 묻는다. 5살 남자아이인데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위치가. 이수진이 CT 영상을 확인한다. 정말 까다로운 위치에 종양이 있었다. 수술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었다. 이거 정말 어렵겠는데요? 정유진이 영상을 보며 말한다. 다른 병원에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대요. 김정환이 설명한다. 아이의 부모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곳을 찾아온 것이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한다. 이수진이 아이를 본다.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이런 큰 병에 걸리다니. 마음이 아팠다. 일단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겠어요. 이수진이 말한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세 의사가 모여 회의를 한다.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분석하고 가능한 수술 방법을 검토한다. 정말 어려운 케이스네요. 정유진이 한숨을 쉰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 김정환이 말한다. 위험하긴 하지만 해보죠. 이수진이 결심한다. 그 아이에게는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수술 준비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한 계획이 필요했다. 조금만 실수해도 아이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술은 정말 어려울 거야. 김정환이 걱정한다. 그래도 해야죠. 이수진이 단호하게 말한다. 포기할 수는 없어요. 수술 당일 온 병원이 긴장한다. 5살 아이의 뇌종양 수술은 모든 의료진의 관심사였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진이 선언한다. 8시간에 걸친 수술이 시작된다.
정말 조심스럽고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수술이었다. 중간에 여러 번 위기가 왔지만 새 의사의 완벽한 팀워크로 극복해 나간다. 종양 제거 완료. 이수진이 마침내 선언한다. 출혈도 없습니다. 정유진이 보고한다. 바이탈 사인 모두 정상. 김정환이 확인한다. 수술이 성공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며칠 후 아이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었다. 선생님들 정말 감사해요. 아이의 부모가 깊이 감사 인사를 한다.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요. 이수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그날 저녁 새 의사는 병원 옥상에서 대화를 나눈다. 정말 여러 일이 있었네. 김정환이 감회에 젖어 말한다. 그러게요. 벌써 몇 년이 지났나요? 정유진도 되돌아본다. 시간이 정말 빨라. 이수진이 동감한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될 텐데. 김정환이 말한다. 좋아요. 이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의사니까요. 정유진도 동의한다. 세 사람이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별들이 반짝이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 같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또 다른 환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또 시작이네. 김정환이 웃으며 말한다. 네, 또 시작이에요. 이수진이 답한다. 새 의사가 함께 병원으로 내려간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는다. 생명을 구하는 일, 희망을 주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진정한 의사는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합니다. 이수진과 동료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들은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명예가 아닌 사명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